강 PD님, 이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레미안이죠.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바로 이 길 건너 있는 데가 마레프,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근데 확실히 대장 아파트답게 지금 21억을 이미 넘어섰어요. 이게 3년 전에 전고점이 한 19억 정도 됐었거든요. 한참 가격이 좀 빠졌다가 회복되면서 이미 전고점을 찍고 21억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확실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요, 먼저 가격이 오르고 가격도 또 많이 오르죠. 네. 그런데 이미 20억을 찍고 올라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아파트 투자하려고 하면 어때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오를까 걱정이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아파트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뭔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골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받고 매도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나올 만한 아파트를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꼭 대장 아파트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길 건너의 마레프, 이 마포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신촌로 따라서 쭉 내려가면 신촌 2대 이 상권까지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선 역세권이면서 리모델링 호재까지 있는 북아현동 두산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6억대부터 입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6억대예요? 경매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회 놓치면 어때요? 굉장히 또 아쉽겠죠? 그쵸. 빨리 보러 가시죠.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네, 우선 이 두산 아파트 입지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마포가 아니에요. 서대문과 아현동입니다. 그런데 이 신촌로 길 하나 사이로 아까 보셨던 뭐가 있어요? 마레프가 있고요, 마포도 클래시가 있죠. 그러니까 마포의 대장 아파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 하나 차이로 마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아래는 아현역 2호선, 그리고 2대 2호선 이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2대구 신촌이잖아요. 네. 이 상권 어떠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쵸. 이 상권도 누릴 수 있고, 또 연대 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엄청 큰 이런 대학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괜찮은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있죠. 네. 또 이하여대, 그리고 또 현정쌤 2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서강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이런 대학교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이런 괜찮은 대학교에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여기- 대학교 가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만 약간 좀 언덕이죠. 언덕 너무 심한데요? 근데 여기 예전에는 이 신촌로 위에 아현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 인근에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놀러 오면 여기 동네가 뭔가 언덕이고 깜깜하고 어둡고 그랬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이 고가도로가 철거가 됐죠. 그러면서 동네가 밝아졌는데, 그러다가 재개발이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언덕을 지나서 보이시는 아파트, 이편한 세상 신촌이거든요. 네. 저게 들어서더라고요. 여기는 왜 안 됐어요? 아, 여기요? 네. 여기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긴 한데, 아까 여기 신촌로에 바로 붙어 있는 상가들 있죠. 네. 상가들에 붙어 있는 블럭들이어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와. 우리 재개발 볼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려면 좀 안쪽에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부동산도 재개발도 잘 몰라가지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북아현동 두산 아파트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에서 올라간 이편에 산 신촌 바로 뒤에 있어요. 아, 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 구릉지는 있습니다. 이게 살짝 좀 단점이긴 하지만 또 금방 걸어갈 수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르긴 한데 한번 가보시죠. 네. 이 편한 세상 신촌을 거의 반바퀴 돌아서 오면 오늘 물거리 있는 북아현동 두산이 보입니다. 살짝 숨이 차네요. 네. 생각보다 언덕이 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마을버스 보여요? 아, 버스가 있네요. 네, 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걸어보기 위해서 임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멀지는 않은데 살짝 좀 언덕이 있어서 조금 숨이 찹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리고 북아현동 두산 보시면 확실히 이 편한 세상 신촌보다는 연식이 있어 보이죠? 네. 이게 1999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어요. 벌써 26년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 연한이잖아요. 네. 그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진행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또 이제 3종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250%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450%예요. 350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재건축을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은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추진 단계를 제가 살짝 좀 살펴보니까 23년 2월에 법정 동의율 3분의 2거든요. 네. 66.7%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24년 조합 설립, 그리고 28년은 2주 착공, 그리고 31년에 준공 입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조합 설립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진에 들려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장점은 있겠죠. 여기가 24평형 단일 평형대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 하면 한 6평 정도 더 커져요. 아. 그럼 이제 30평대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방이 3개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좁겠죠. 네. 근데 이제 30평대 되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 설비나 배관이나 이런 건 다 새 거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차장은요? 주차장 보시면 일부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상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세대당 0.74대밖에 안 돼요. 지금 낮 시간에도 차들이 좀 빼곡하죠. 네. 일부 좀 빈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저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찰 거예요. 네. 주차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이중 주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불편하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주차장은 지하화 할 거예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은 차 가지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외제차, 비싼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고를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없든지도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 비 안 맞으려고. 맞아요. 비 맞죠, 눈 맞죠, 새똥 맞죠 하니까 차가 더러워져요. 어제도 이제 비 와서 그런지 차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리모델링이 되면 모든 게 다 충족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오늘 물건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진에 들려서 나머지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오늘 물건이 101동 509호입니다. 앞에 보시는 101동이에요. 아, 저기예요? 네, 제가 살짝 좀 뒤로 돌아오긴 했는데 바로 입구동이긴 해요. 그래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근데 해가 잘 드네요, 이 시간에. 네, 보시면 101동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동향도 있고 일부 남향도 있겠죠. 오늘 물건은 509호여서 저층이긴 하지만 남향이에요. 아. 햇빛도 좀 잘 들어요. 한번 가서 조금 더 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입구가 여기에 정문 들어오면 여기가 101동. 아, 진짜 그쵸? 바로 앞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11, 19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5층이죠. 1, 2, 3, 4, 5층입니다. 샤시가 어때요? 안 바뀌어져 와,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네. 예전 그대로의 샤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하이 샤시로 좀 변경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내부 들어가서 보기 전에 경매 정보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예요. 101동 509호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59.96제곱미터,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2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8억 3천에 나왔어요. 한번 유찰돼서 6억 6,4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요. 2009년 9월 2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유자께서 현재 점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나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듣기를 보니까 오늘 물건의 소유자께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게 하나 좀 걸리네요. 이 명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내부 들어가서 마저 살펴보시죠. 네. 아이고, 자, 일단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함. 우편함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긴 하죠. 네. 509호인데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점유하고 계시네요. 네, 점유하고 계세요. 이게 저희가 관리비라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 이미 좀 다 가져가셔가지고 확인은 안 되고 제가 그 옆에 호실에 있는 거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만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달에 한 12만 5천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단식 구조가 아니라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구축 아파트이긴 한데요. 중간에 한번 엘리베이터는 바꾼 것 같아요. 네. 깔끔하죠? 아주 최근은 아니긴 한데 바꿔서 요즘 느낌이 나요.
네, 5층입니다. 네, 5층에 내려오면 아까 봤던 계단실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복도창이 이쪽으로 나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복도에서 보이는 뷰는 이쪽이긴 하겠지만 여기 너무 안쪽이고 이쪽으로 보면 그래도 뚫려 있는 뷰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A4 용지로 5층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중간에 페인트질을 한 번 다 했어요. 그때 그냥 깜빡하고 지웠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그래도 복도가 꽤 기네요. 이게 층당 11개 세대가 있어요. 11개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2대를 좀 사용하고 있는 거라 살짝 좀 복잡할 수는 있겠어요. 네. 오면 505호가 여기 있고요. 자, 4호부터는 여기 있어요. 이쪽 집들은 이제 통영이에요. 이쪽 라인이 이제 남양. 오늘 볼 거는 509호죠. 근데 바깥 샤시는 한번 좀 바꾼 것 같아요. 안쪽에 창은 어때요? 옛날 나무 문으로 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바깥쪽만 바꿨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거든요. 바깥쪽이요? 네. 아, 그러네요. 단체로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예전 문에서 중간에 페인트 정도는 하신 것 같긴 한데 문고리를 보니까 99년도에 지어진 그때 문고리 같아요.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저 우유 넣는데. 예, 우유 넣는 데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신기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제가 한때 우유 배달을 한 적도 있어요. 바깥 샤시는 좀 바뀌어 있는데 내부 여기도 나무 문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네요.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선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은 좀 큽니다. 네. 그리고 밖에 오늘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복도에 창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따뜻해요.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에서는 바로 놀이터가 보여요. 네, 놀이터 뷰. 그리고 건너편에는 럭키 아파트가 보이네요. 저기도 리모델링이에요. 저기는 재건축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 현재 점유자가 있긴 하지만 또 미납관리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추진이가 있으면 한번 들려봐야 되고요.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입주민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인터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제가 지금 이게 눈에 걸려서 잠깐 섰는데 어디일까요? 계단이군요. 비상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겨울엔 추울 수 있습니다. 문 열자마자 애들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는 젊은 가족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려가 보시죠. 네. 아이고, 제가 확인을 하러 올라갔었는데 네. 담당자께서 이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 이 경내 정보지에서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 조사 담당자가 왔었더라도 안 알려줬다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예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 뭐 개인정보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한 달 관리비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12만 5천 원이긴 한데 이게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납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소유자 만나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소유주를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이라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이도 들리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봐야 되니까요. 한번 나가보시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촬영하면서도 지금 보이는 게 차량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유동인구가 진짜 많아요. 네. 아이들도 많고 차도 많고 어머니들도 많으시고. 활기찹니다. 네. 저기가 아마도 추진인 것 같아요. 가보시죠. 이 아파트의 특징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동호회 손길이 기다려지는데 그게 없어요. 동의율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인허가 가능한데 동의율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남은 거예요? 지금 뭐 한 40편, 30편 정도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잠시 추진위원회를 들렸다 왔는데 네. 위원장님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까? 거의 혼자 하시다시피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힘에 부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계획 단계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인허가 받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냥 관망만 하고 또 반대 세력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이 동의율은 좀 저조한 상태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주인의 손바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많은 만큼 그만큼 이제 소유자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때마다 다시 막 동의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진행이 되려고 하면 계속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관망도 하고 이러다 결국 힘들게 가다가 진행은 되거든요.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어쨌든 우리 또 부동산 가서 시세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해야죠. 네, 그 전에 제가 좀 실거래를 미리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거래 현황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거래가 어때요?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예, 사실 우리 작년 9월 이후에 부동산 대출 규제 좀 있었고 12월에 의도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치적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거래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다른 데는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북아현 두산 아파트는요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구정 이후부터는요 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막 물건도 안 보고 사러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거래 많은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서대문구의 생활권은 여기가 아니에요. 홍제나 이쪽이죠. 네. 여기는 어디에 가까워요? 마포. 마포 생활구. 이 마포 가격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다 보면 어떤 아파트 봐요? 그 대장 아파트 옆에 아파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풍선 효과로 여기가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아요.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북아현이 재개발 인프라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경의선 숲길도 지하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울역까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미래를 보고 사면 좋네요. 예, 물론 이게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네. 리모델링 되면 얼마 할까요? 그래도 14억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 편한 신촌 전용 5구가 지금 15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거는 전용 80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커요. 물론 이제 리모델링으로 한 신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가격은 충분히 따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리모델링에 얘기는 하지만 우리 가서 부동산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안이 너무 쾌적하네요. 나가기 싫습니다. 네, 갔다 와 보시죠. 네. 북아현동 두산. 부산 아파트 거기가 거래가 좀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좀 잘 되나 해서. 엄청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얼마에 거래돼요? 북아현동 두산 아파트는 다 25평으로 돼 있잖아요. 네. 1층이 8억 7천이어서는 8억 8천으로 올리. 1층이요? 네, 지금 매매가. 그런데도 매일 예약하신 분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해볼 만한 집들은 9억에서 9억 2천, 그리고 9억 5천, 9억 7천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높다고 보시는 거고. 근데 9억 한 3, 4천까지는 실거래가 또 됐어요. 그래요? 그 그래서 수리가 좀 돼 9억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층조차도 9억에는 다 나갔고. 근데 두산은 리모델링 네, 얘기 있던데 두산을 리모델링. 조합은 아직 안 됐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설립하려고 추진위원회 해서 조합원들 그 동의 받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갭투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과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고 보시고 끊임없이 들어오세요. 갭이 좀 작게 들잖아요. 지방분들이 진짜 선호하세요. 전세는 얼마에 맞춰요? 두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방 3개 화장실 하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하세요. 그리고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유모차 밀고 다니기가 거의 평지여가지고 또 선호하세요. 두산 아파트는 좀 컨디션 괜찮고 한 5억에서 5억 5천? 조금 가지고 있으면 가격 좀 더 오를까? 당연히 오르죠. 지금 왜냐면 경의선 지하를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의선 지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서울역까지 지하에서 연트럴파크처럼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도보로 서울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리고 여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쭉 공원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제 그림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역 쪽에 보면 사천동 코엑스 아시죠? 네. 코엑스 있고 있어요. 북아현 2구역 지금 관처이 올해 난다고 하고 있고 여기 조합원들도 이주수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 들어 계시는 분들의 또 이주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월세랑 매매가 또 들썩일 거예요. 도로 하나 차이로 서대문구 마포구인 거지 여기는 마포로 오세요. 부산도 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요. 저희 얼마 전에 부산 분이셨어요. 대신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올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딱 갔는데 10팀이 붙은 거예요. 그 집 하나에. 그분은
계약서 쓰는 날 집 갔어요.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거래가 잘 돼요. 제가 사실 부동산에 오기 전에 손품 당연히 했겠죠. 네. 왔는데 금액을 이미 나가고 없어요. 와. 그리고 심지어 1층이 최근에 8억 7천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붙다 보니까 8억 8천까지 지금 올렸대요, 매물이. 그러니까 1층마저도 지금 8억 8천이고 중간층 지금 살려면 9억 2천, 9억 3천이 정상가래요. 와. 9억 2천, 3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호가는 지금 9억 4천, 9억 5천, 또 9억 7천까지도 있대요. 물론 이제 9억 5천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9억 한 3천 내외 정도가 지금 적당한 거죠. 물론 이건 동의 위치에 따라서 뭐 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여기도 로얄 동이 또 따로 있어요. 106동, 103동. 여기는 또 남산타워 뷰가 보인다라고 하네요. 101동은 그에 비해서 안쪽에 있어서 약간 가격 차이는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가격은 현재 수리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어야 거래가 된다라고 해요. 네. 대신 오늘 물건은 아마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바깥 샤시도 알루미늄 샤시였고 현재 우리가 내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기준으로 보면 수리된 기준으로는 아마 9억 2천 정도, 수리 안 되어 있으니까 한 8억 9천 이 정도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일부 수리를 하고 매도를 하면 9억 2천까지는 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산 아파트는 실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갭 투자로 그냥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지금 한 5억에서 5억 5천까지도 가능해요. 3억 5천 정도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경매로 접근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시죠. 네. 그럼 오늘 물건 단기 투자가 좋을까요? 중장기 투자가 좋을까요? 저는 단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가 네. 예, 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단기로 하더라도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워낙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자가 조금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너무 단기 투자로 들어갈 때는 이만큼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며 패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3월이잖아요. 네. 이게 4월에 진행을 하죠.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까지 거의 한 5월 말이 될 거고 명도까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물 던지면 한 7월, 8월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8억 9천, 그리고 수리해서 9억 2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수리한 기준으로는 9억 5천, 9억 6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단기 투자로 한 2천만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가 팔 때쯤 한 4천, 5천 남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단기 투자로도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입찰가 정할 때 너무 욕심 부리면 그래서 폐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중장기로 보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서울에 어떤 아파트도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보시면 2년 후에는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 리모델링 반드시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는 있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15억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는 일단 낙찰 받고 행복하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예, 받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 세입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면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근저당 대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 대출이 나오는 여부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세입자가 자기 현금 다 해서 전세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자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맛보에 있는 아파트 사실 사업자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대출 굉장히 많이 쪼이게 하잖아요. 네. 은행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요.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아현 2구역, 3구역 재개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주에 대한 세력들이 어디로 올까요? 그 옆으로 오지 네, 않을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신촌이나 아니면 이 두산 아파트
아파트. 근데 가격대로 봤을 때는 빌라에 사시던 분들이 어디 오는 게 좀 편하겠어요? 좀 저렴한 데가 맞아요. 좋죠. 그래서 두산 아파트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럭키 아파트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까지 따져본다라고 하면 좀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때 없어서 난리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2구역, 3구역까지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일대 인프라가 엄청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부동산에서도 그 경의선 숲길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까지 가면 그 서울역에서 지금 코엑스보다 뭐 1.7배 정도 큰 코엑스 같은 코엑스가 네.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맞춰도 괜찮겠네요. 그냥 월세로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오.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은요, 거의 뭐 마포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현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어서 현재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입지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마포 생활권이고 또 신촌 2대 상권 인프라까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아파트 전체 시장의 상승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기회는요, 대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눈치챈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투자금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 충분한 출구 전략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망설이시면 이 타이밍을 놓치죠. 그리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결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공부가 안 돼서 또 막막해서 망설여지신다라고 하면요, 저희 더 낙찰의 실전반이라는 아주 좋은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부동산의 어떤 흐름들, 시장 상황들 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적합한 어떤 투자 방법들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경매 초보요? 당연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평생 멘토링까지 하고 있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시죠.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분 적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뭐 바닷바람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시죠. 네. 춥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